강의를 해주신 언상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상수 선생님은 현재 제1정형외과 병원 척추센터장이시며 매일 척추 그리고 정형외과 운동복 저자이십니다. 그럼 언상수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다들 이제 척추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강좌도 신청해 주시고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1정형외과 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고요. 척추에는 목, 등, 허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정식 명칭은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원래 정상 구조물이고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아픈 병을 우리가 추간판이 탈출했다, 튀어나왔다 해서 탈출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겉의 면을 섬유유이라고 하고 안에를 수액이라고 합니다. 그 수액이 석면을 찍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면은 엉덩이, 다리, 허리 통증, 저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찢어나오고 새어나오는 것 같다가 병원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앙금빵, 우리 이제 모찌, 이게 안에 팥이 이렇게 흰색 떡을 찍고 나오는 모양 같다라고 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거나, 디스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몸무게에 가해진 힘을 갖다가 충격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말랑말랑할 거다, 젤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척추뼈를 잡아주는 디스크 역할이고, 이 섬유류는 사실은 굉장히 단단하고 질겨요. 인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이게 제 수술로 제거한 디스크 조각인데 말랑말랑하거나 그렇지 않고 섬유질 성분에 어떻게 보면 감촉으로 보면은 우리가 돼지 껍데기 정도로 딱딱하고 거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천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4번, 5번 척추뼈 사이에 있는 4, 5번 요추 디스크. 천추 1번이니까 5번 요추, 1번 천추 디스크. 3, 4 디스크, 2, 3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는 그 위치를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저기 MRI 보면은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올라갔고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내시경으로 제가 뼈를 갈고 인대를 통과해서 안에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보고 신경 옆으로 들어가서 포셉으로 디스크를 잡아서 당겨내고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꼭 하고 나오죠?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꺼지고 돼요. 이게 디스크고, 그러면 디스크가 없어졌죠. 신경 눌리는 게 없어지니까 저리고 아파서 못 걷던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뒤에 굉장히 단단한 성질의 인대인데, 그러면 이 건강한 이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냐? 나이가 들고 많이 구부리고 충격이 가해지고 다치고 이렇게 되면은 디스크 인대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디스크 조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이유는 노화, 과사염. 그런데 이제 저희 진료실에는 가끔 중고등학생도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오거든요. 걔네들이 허리를 뭐 많이 썼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선천적으로 나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오래 앉아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뇌가 좀 디스크가 약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디스크의 증상을 제가 이게 쫙 적어놓은 거거든요. 너무 많죠. 보면은 이제 이걸 좀 크게 나눠보면은 기능장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감각 이상 있는 거랑 힘 빠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아프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뭐 찌릿찌릿, 사이라, 절절, 쥐간하고, 욱신, 우리, 뭐 틀어지고, 쿡쿡 바늘로, 여기 보면 고춧가루 뿌린 것 같아, 후춧가루 뿌린 것 같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표준어고요. 진료실에 오시면 이제 사투리도 많아요. 감각 이상은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내 살 같지 않다, 먹먹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더 심해지면은 발가락, 발목 안 움직입니다. 대소변, 마비가 생길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환자는 숙이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양말 신는 거, 앉는 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허리가 아플 거다 생각을 하시고, 다리가 저려서 진료실에 오세요. 제가 MRI 찍어보고 허리 디스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난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저린데?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엉덩이, 다리도 저림도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숙이는 동작에서 나빠진다고 했는데, 숙이는 동작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환자분을 누워있게 하고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들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전기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좀 더 당겨주면은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집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가장 이제 분들이 있으시고 한 게 이제 운동으로 낫고 싶은 경우들이 많지만, 그리고 이런 이제 운동 관련 강좌나 책, 영상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운동으로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과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디스크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디스크를 보호해 주느냐? 허리 숙여서 일하지 않고, 허리로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거를 줄여요.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자세에 허리 디스크에 부하가 많이 가느냐, 무리가 많이 가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가장 좋은 거 보면은 누워있는 자세. 역시 누워있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의외로 앉아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허리는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보다 50% 더 힘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서 가장 안 좋은 거, 숙여서 물건 들기. 물건 잘못 들다가 허리 삐끗하고 다치는 경우 많잖아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여기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숙여서 일하고, 걸레질, 청소, 집에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드는 거. 그 다음에 운동으로 치면은 이제 윗몸 일으키기처럼 허리를 숙이는 운동은 안 하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건 드는 것도 오른쪽 그림처럼 허리를 숙여서 으짜 하고 들면은 허리를 다치고요. 이 그림처럼 가까이 서서 무릎을 일어나고 허리를 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보시면 이것처럼 구부려서 허리 힘으로 들면 디스크에 무리가 가고 무릎이 아프죠. 그래서 가까이 앉아서 허리를 펴고 물건을 몸 가까이 붙인 다음에 무릎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벼운 물건들은 다 그렇게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사진처럼 골프 선수들이 공 찍는 것처럼 다리를 들고 내려가는데, 저 보시면은 여기서 허리 안 구부러지잖아요. 이거는 허리가 구부러져요. 다리 들고 하면은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리는 자세를 생활에서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귀찮다. 뒤꿈치 살짝 들고 이 상태에서 허리가 둥그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허리를 어찌됐든 핀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내려서 물건을 들도록 해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조금 달리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애들은 바닥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통나무 구르기라는 거를 교육을 해줘요.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환자분은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웠다고 생각하면은 옆으로 우선 돌아 눕는 거예요. 무릎도 구부리고 팔꿈치를 저 자세로 준비를 한 다음에 다리를 내리면서 이쪽 팔꿈치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손을 밀어줘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 지금처럼 빡빡 일어나면서 허리 디스크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통나무 부르듯이 내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디스크 환자,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골절 환자 등 어찌됐든 허리가 충격이 가해지거나 구부러지고 아플 때 저희가 환자들한테 병실에서 일어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주는 방식이지만 우리도 생활 습관에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힘드시면 저렇게 뒤에서 서 계시는 것도 그 환자는 오래 앉아 있는 게 좀 힘듭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서 있는 것보다 앉은 자세로도 숙여서 앉은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근데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힘들면 앉아야 되는데 앉을 때도 자세를 숙여지지 않게 신경을 써가지고 올바르게 좀 펴서 앉으면 좋고 너무 오래 앉는 것보다는 앉았다 섰다 해주고 내가 책을 보거나 장시간 업무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면은 스탠딩 책상 있거든요. 스탠딩 책상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도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리를 잘 보호했으면은 운동도 해야죠. 가장 좋은 운동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걷기예요. 걷기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맨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루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뒤에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을 텐데 운동도 복잡하고 내가 그거를 매일 습관들여서 하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걷는 거는 나가서 매일 30분 걸어야지, 1시간 걸어야지, 내가 점심 먹고 걸어야지, 자기 전에 걸어야지, 이런 거를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걸으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적당한 충격이 가해지니까 뼈, 근육도 단단해지고 유산소 운동이나 살도 빠져요. 그런 면에서 걷는 거는 허리 디스크 환자, 척추 협착증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 운동, 이제 근력 운동 쪽으로 가기 전에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윗몸을 익히기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엄청 유명한 운동법이에요. 아마 책을 조금만 보셨다 하면은 알게 되는 이제 맥켄지 신전 운동이 있는데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은 어찌됐든 허리를 펴는 겁니다. 디스크는요,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중력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몸이 많이 구부러지거든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제 구부러지는 쪽으로 가요. 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앞쪽, 배 쪽, 골반 앞에 근육들이 다 수축이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펴주는 운동을 하고 뒤에 등 근육을 단련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수그러들면서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뒤에다가 손을 대고 쭉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뒤꿈치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맥켄지 신전, 피는 운동입니다. 맥켄지 운동의 효과는 디스크는 뒤쪽이 허리를 찢어져서 뒤로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르게 되잖아요. 수변이 찢는 동작에서 인대가 뒷부분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반대 작용으로 해서 허리를 펴주면은 뒤에 있는 디스크가 들어가고 앞쪽이 벌어지고 뒤에는 긴장이 줄어들게 돼서 맥켄지 운동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고 팔꿈치를 등을 쭉 세워가지고 올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가 별로 아프지 않고 내가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팔을 펴고 최대한 허리를 펴주는 운동을 하는 게 맥켄지 운동, 엎드려서 하는 방법입니다. 허리 견인 치료는 뭐냐? 이게 자동차 견인 아니고요. 당긴다라는 뜻인데, 몸무게가 가해지면은 우리 타이어나 고무 튜브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볼록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볼록하고 나오면서 그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당겨주면은 우리 치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당겼을 때 저 디스크가 뒤에 신경을 덜 돌리게 되는 걸 견인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견인으로 가장 많이들 알고 좋아하시는 운동이 거꾸리예요. 이제 우리 뭐 공원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다른 전문적인 기구들도 있는데 거꾸리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발 쪽에 이게 힘이 풀려가지고 떨어지면은 머리부터 떨어져서 목 골절 되면은 사지마비 된 사람은 전 2명 본 적이 있어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뇌압, 뇌혈관 터지거나 안압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고, 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허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발목, 무릎, 고관절에서 간격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리 운동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견인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책상 같은 데 서가지고 팔꿈치 팔을 대고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 배꼽 아래 부분에 힘을 쫙 빼서 몸무게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체하고 하체가 분리가 되면서 하체 무게로 허리를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이 조금 더 시원해지고 저림이 덜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올려가지고 아래쪽 힘을 쫙 빼면은 쭉 또 견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의자에 발 올리고 견인 방법인데, 누워서 이제 허벅지를 손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체하고 하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찰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공 견인 방법은 이제 문틈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걸레, 마대 같은 거를 이제 벽 사이에다 대고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서 상체는 딸려가게 하고 하체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허리 견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이렇게 견인 효과를 얻은 다음에 근육으로 버텨줘야 됩니다. 몸무게가 이렇게 실리는 걸 갖다가 등 근육이 발달이 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허리 근력 운동하기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을 먼저 해줍니다. 스트레칭은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지그시 내 허리나 관절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걸 기억해서 부상 방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허리 운동하기 전에 좋은 스트레칭, 아기 자세로라고도 하죠. 요가 할 때 보면 이렇게 팔 쭉 펴고 허리를 펴주는 운동. 이거는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침대에서 해도 좋고요. 물고기 꼬리 흔들기라고 해서 이건 허리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하면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뭐 무릎이 좀 닿은 상태에서 허리를 근육을 좀 풀어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합니다. 코 근육이라는 거는 등 근육, 배 근육, 결국 우리가 똑바로 설 때 잡아주는 몸통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코 운동할 때 우리가 지금 허리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배 쪽 근육도 같이 단련을 해야 됩니다.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누워서 팔다리를 들고 오른팔 내리고 왼다리 내리고, 왼팔 내리고 오른다리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모양이 마치 죽은 벌레 모양과 같다고 해서 데드버그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 뻗고 왼팔 뻗고, 이거는 이제 새를 쫓는 강아지 모양 같다고 해서 버드버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맨 자세. 엎드린 상태에서 팔, 다리
등 근육을 올려줘야 돼요. 등 근육을 받쳐주는 슈퍼맨 자세도 허리에 좋은 운동이고요. 아까 윗몸 일으키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래도 복부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크런치라고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안 좋은 거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올 때 허리 근육이 허리가 너무 많이 구부러져요. 그러면서 디스크 뒤쪽을 다 찍고 앞쪽은 방아를 쪄가지고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손이 닿을 정도까지 올라오고 복근에 자극을 주는 크런치 운동은 허리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그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운동을 크런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런치만으로는 나 식스팩 만들고 싶은데 복근이 안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항상 더 많은 자극을 줘야지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윗몸 일으키기도 이런 윗몸 일으키기 기구에 팔을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올라올 때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라와서 이 정도만 내려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게 허리는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버티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버티고 반만 해주면은 괜찮아요. 허리에 이렇게 무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게추 헬스장에 있는 이제 원판 같은 것들을 잡고 내가 운동을 하면은 복근에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은 브릿지, 다리 건너가는 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환자들한테 가장 제가 추천하고 좋아하고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리가 항상 일자가 되죠. 펴지죠. 구부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 다 써요. 복근까지. 그러면서도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해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다리를 엉덩이 가까이 올리고 이걸 하늘로 최대한 배를 이제 올려주는 식으로 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 운동이 너무 쉽다라고 하면은 한 다리를 무릎에다 올리고 하는 한 다리 브릿지, 싱글레그 브릿지 운동을 하면 좋아요. 플랭크 운동은 팔꿈치를 버티는 운동인데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몸이 일자가 되게끔 땅과 평행이 되게끔 유지를 해주고 3분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나의 코어 근육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허리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불러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를 드는 운동 방법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굉장히 몸 좋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일반인들도 그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도 디스크가 어느 정도 나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큰 무게를 드는 게 아니고 맨손으로 하면 좋습니다. 맨손으로 허리는 핀 상태를 유지하고 무릎 앞쪽, 정강이 앞쪽을 팔이 내려가서 버티고 올라오면서 엉덩이 근육을 쫙 펴져서 이렇게 박혀주는 거예요. 맨손으로 데드리프트 해도 좋고요. 어느 정도 10kg에서 20kg 정도까지 들어주는 운동도 괜찮아요. 제가 20kg까지 많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들만한 무게는 사실 20kg 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만 내가 몸을 키워서 몸을 보여줄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정도 무게까지만 단련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단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막 망치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근력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막 많이 말라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들 때도 손목에 힘줄력이 생겨요. 너무 약하면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 근육이랑 힘줄이 이 무게를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가 되는데 내가 근력 운동을 해서 이거를 드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 근육이나 힘줄이 다치질 않아요.
허리 근육도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정도까지는 단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데드리프트의 방법인데 무릎 앞쪽을 스치듯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골반을 펴주는 작은 아령들고도 저렇게 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허리, 배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몸을 세우는 데는 허벅지 근육도 중요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스쿼트 운동은 투명 의자에 앉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이 너무 앞으로 빠지거나 흔들거리지 않게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앉았다가 허리는 전만 상태, 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운동법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헬스장에 여기 작업 보니까 기구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구들은 진짜 호텔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레그 익스텐션 기구 있을 거예요. 그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펴주면서 발끝을 세우고 허벅지 근육을 볼처럼 단단하게.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의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의자가 집에 있으면 헬스장이나 작업 보건소 귀찮다라고 했을 때는 집에서 이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부모님들 헬스장 안 다니신다 라고 하면은 0.5에서 1kg짜리 모래주머니 사가지고 발목에다 채우고 운동을 해도 레그 익스텐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런지 운동도 허벅지 운동인데요.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내려가고 앞뒤 무릎 둘 다 90도, 그 다음에 몸은 수평으로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고 그대로 엘리베이터 내려가듯이 내려갔다가 버티고 올라오는 게 런지 운동입니다. 다리도 바꿔가면서 10번씩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허리 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운동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에 이제 제가 척추 협착증 말씀드리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 치료 설명드릴 건데, 좀 지금까지 좀 궁금하시거나 질문 시간 좀 가지고 한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사실 내가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도 아파서 못 걷겠고, 협착증 때문에 못 걷겠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못 걷겠고, 이게 사실 우리 제가 보는 환자분들의 어려움이기는 해요. 근데 그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약 드신다고 했는데 나한테 좀 효과를 볼 만한 약을 좀 찾아가지고 먹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운동도 아파서 못 걷겠지만은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면은 지팡이나 등산 스틱 같은 거 잡고 5분 걸을 것 같다가 10분 걷고 10분 걸을 것 같다가 15분 걷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제 악의 순환에서 뭔가 조금 더 계기를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바뀌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지 걸어야 됩니다. 부정한 상태로 계속 그럼 걸어야 돼요? 고부정한 상태로도 걸어야 되고, 보행기나 아니면은 지팡이, 유모차 같은 거 밀고라도 걸어야지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집에 누워만 계시게 되면은 더 큰 낙혼병들이 생겨서 별로 좋아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숙여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척추 협착증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병원 전화번호는 제일 잘 가면입니다. 네. 저희 어르신 95세. 집이 좁으니까 아프다고요? 네. 저희 집도 좁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의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을 이제 여쭤보고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계속 이제 강의를 이어갈게요. 척추 협착증 말씀드릴게요. 이제 허리 디스크처럼 많이 들어보셨고 흔한 병이 척추 협착증인데, 우리 척추뼈 뒤에는, 뒤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인대가 있어요. 두 뼈를 잡아주는 구조물을 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가 노란색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색 인대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렇게 또 잘라서 봤을 때 앞에 디스크가 있고 신경이 있고 척추뼈 신경 뒤쪽에 황색 인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두꺼워져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은 신경을 뒤에서 누르는 병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은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저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고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다시 본 사진인데 황색인대가 노란 건 여기가 신경이에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뒤에서 누르고 근데 단순히 꼭 황색인대만 누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도 약해지죠. 디스크도 높이가 주저앉고 뒤로 뿔룩 나옵니다. 퇴행성 변화로서 마치 모래시계에 허리가 잘 높여지는 것처럼 신경이 황색인대와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게 360도 눌리는 척추 협착증입니다.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는 아까 구부러질 때 뒤쪽 디스크가 찢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색인대도 찢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흉터 나면은 흉터 두꺼워지잖아요. 그것처럼 황색인대도 두꺼워지면서 아물게 되고 디스크가 약해져서 덜렁덜렁 거리게 되면은 황색인대가 자기가 열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두꺼워집니다. 이 척추에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안정성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다리 저림이 생기는 게 척추협착증입니다. 아까 그 허리 디스크의 증상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kok을 쑤시고 엉치가 내려앉는 것 같고 이러는데 기능장애만 조금 더 척추협착증 쪽으로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거는 잘 못 걸어요. 걸으면은 걷다가 다리가 당겨서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서 엉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아서 5분 걷다가 쉬고 30분 걷다가 몇 번씩 쉬었다 걸어야 되고 이게 척추협착증 증상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차이를 보면은 허리 디스크는 앞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편이고 협착증은 디스크도 살짝 나와 있지만은 인대가 여기 인대가 여기에 까만 게 인대인데 인대가 엄청 두꺼워졌죠.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동그란 크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눌려 있어요. 보름달만 하던 게 쫄려가지고 이렇게 작아지는 게 척추 협착증입니다. 똑같은 MRI 가져갔는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허리 디스크다. 또 어느 병원 갔더니 척추 협착증이다.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둘 다 같이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황색인대가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여기서 보면 똑같이 협착증이지만 디스크가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다 360도 눌리고 있는 건데 이쪽 병원 선생님은 디스크가 더 튀어나온 거다. 이쪽 병원 선생님은 황색인대가 더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를 설명을 안 해주셨거나 그런 거지 병은 다 눌리고 있는 겁니다. MRI 정상, 디스크, 황색인대, 신경 하나도 안 눌리고 신경이 동그랗게 이쁘죠? 디스크 튀어나와서 신경이 강낭콩처럼 눌려있죠? 협착증,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서 안 보이죠? 이게 세 가지 차이입니다.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는 갑자기 터져나오기 때문에 하고 아파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앉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협착증은 보통 서서히 진행하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 발생하며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면은 못 앉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협착증 환자는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앉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 어르신께서 이제 숙여서라도 걸어야 되느냐의 건데 협착증은 허리를 피면요 인대가 눌리게 되면서 앞으로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요. 허리를 피면 다리가 더 저립니다. 펴서 못 걸어요. 숙여서는 펴서는 5분도 못 걷는 분이 숙여서 아니면은 보행기 밀면서는 30분 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눌려있던 인대가 뒤에가 펴지면서 신경이 안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로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허리가 숙여져요. 그래서 평지 잘 못 걷는 노인분이 숙여서 경사는 어느 정도 올라가요. 숙이는 동작에서 걸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걷는 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안 걷는 것보다는 저렇게 해서라도 5분, 10분, 30분 더 걷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은 훨씬 더 건강해요.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허벅지 근육도 유지해야 되고 등 근육도 유지를 해야지 아프다고 안 걷기 시작하면은 근육은 다 말라요.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숙여서라도 더 걷는 것이 좋고 보행기 지팡이 쓰시라. 그 다음에 경사를 쓰든 아니면은 자전거 탈 때도 허리가 숙여지거든요. 실내 자전거 타가지고라도 다리 돌리는 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기에 좋은 운동이에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적인 운동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힘이 많이 들거나 그런 운동보다는 코어 운동 중에서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는데 소 모양, 테이블 포즈 만든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허리를 펴고요. 고양이 모양, 머리를 넣어가지고 배꼽을 보면서 등을 동그랗게 해주는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골반 기울이기 운동은 정말 정적인 운동이에요. 등을 갖다가 누웠을 때 살짝 뜨잖아요. 이 등을 갖다가 최대한 바닥에 밀착시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배꼽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등을 최대한 바닥에 많은 면적이 닿게끔 해주는 이제 골반 기울이기 운동을 하고,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갈비뼈하고 여기 골반에다 손가락을 대고 이 공간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약도 뭐 먹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디스크 환자들한테 약을 드리면은 이거 진통제, 단순 진통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드시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저리고 아픈 거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는 치료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처음 많이 아플 때는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뭐 약 있으면은 이제 병원 자주 안 가도 되잖아요. 아플 때 먹으면서 좀 봐도 되니까 초반에는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다들 약 많이 먹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먹으면 이제 속도 쓰리고 그냥 뭐 얼굴도 부어요. 뭐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호소를 하시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위 보호제나 아니면은 나한테 맞는 약들을 좀 찾아서 좀 해놓는 것도 중요할 거고, 얼굴이 붓는 이유는 우리 몸에 약을 먹으면 이제 소디움, 물이 더 이제 흡수가 됩니다. 잘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좀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신경 주사입니다. 허리에다가 뭔가를 좀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서 바늘을 꽂아서 신경 주변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증이랑 디스크 주변의 염증이랑 신경 붓기가 가라앉아서 통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아지는데, 많이들 이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이렇게 알고 계시고, 뼈 주사는 몸에 안 좋은데 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아무 약도 없을 때 환자의 사망률을 줄여주는, 이제 폐에 염증 생길 때 그걸 줄여주는 치료제로 처음 나왔던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항염증제고, 잘 쓰면 명약, 너무 많이 쓰면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차단술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나요? 근데 보통들은 많이 안 맞으시려고 하시지만 의외로 병원에서 10번, 15번씩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1년에 2번, 3번 정도까지 놓고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더 다른 치료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효과 없는데 주사만 맞아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뼈 주사는 이제 자주 맞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혈관이 확장되고 몸이 붓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호르몬 때문에 생리 변화나, 그 다음에 고관절 쪽에 뼈가 좀 삭는 무혈성 괴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치료는 허리 아픈 환자가 내 몸 상태를 아는 의사가 이제 알려준 거죠. 물리치료사에게. 이제 어떻게 이분은 어디가 안 좋으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풀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들을 자세를 잡아주면서 시키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은 또 뭐고, 수술은 뭐냐? 이게 원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도 얘기하고 환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서 쓰이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시술은 뭐냐 하면은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 당일 활동이 가능한 치료라고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수술처럼 몸에서 뭔가를 제거하거나 없애지 않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시술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경 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 간단한 걸로 했을 때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신경 성형술을 수술을 아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시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긴 카테터를 넣는데 카테터 끝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물을 전달해 놓고 나오는 치료고, 이 끝에 이렇게 풍선같이 이제 공기를 넣어서 잠깐 공간을 만들어줬다가 이제 공간을 넓혀주고 약물을 주사해주는 치료법이 풍선 확장술입니다. 꼬리뼈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약물을 전달해주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술 시술이고요. 신경성형술 장단점은 안전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제 시술한다고 해서 수술처럼 디스크를 없애거나 협착을 제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다시 또 아파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안 하고 싶다라면은 해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 내시경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옆구리로 이렇게 척추 내시경을 넣으면서 비디오로 보면서 터져나가는 디스크를 포세브로 잡아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뽑아내는 게 이제 내시경, 척추 내시경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 게 디스크가 덩어리가 기역자 모양으로 아래로 크게 흘러있던 건데 내시경으로 제거를 했은 모양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는 것도 많아요. 우리 그 일반외과에서 간이나 췌장, 쓸개 이런 거 수술할 때 냉장도 복강경으로 수술하잖아요. 구멍 2개 뚫어서 하나는 카메라로 보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기구들을 다 넣어서 이제는 협착정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은 이런 내시경이 개발되기 전부터 우리가 원래 많이 하고 가장 교과서적이고 수술 결과도 좋은 치료법인데, 이렇게 몸 깊숙이 있는 부분을 작게 째고 들어가서 보려면은 밝은 빛을 비춰야 되고 확대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현미경의 역할이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신경을 젖히고 터져나가는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는 치료법이 미세현미경 수술입니다. 신경적으로 도달을 하려면은 이 정상적인 척추뼈를 관절은 다치지 않으면서 이 정도를 어느 정도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고 이제 황색 인대, 척추협착증 인대를 만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 부분이 후궁이기 때문에 후궁 절제술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후궁 절제술 한 다음에 신경을 노출하고 제가 신경을 당겨가지고 디스크 부분을 이제 레이저로 펴서 앞으로 접근하고 신경 눌림을 적게 하는 모양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디스크 파편, 튀어나와 있는 조각을 포셉으로 제가 잡을 겁니다. 포셉으로 디스크 조각을 잡아서 디스크 조각을 제거했죠. 제거한 디스크 조각,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들도 있고,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흘러있을 때 제거하고 나면은 신경이 안 눌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 있었는데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수술을 후 사진 보면은 다발다발이 이제 신경 다발이거든요. 눌려 있던 것들이 펴지고 원래 정상 크기로 다 되는 게 이제 수술의 효과입니다. 마찬가지 수술 전에 신경 잘 안 보이지만 수술 후에 동그란 신경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수술 언제 해야 되느냐 질문 아까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마비 있을 때. 어느 순간 발바닥이 안 움직여, 발목이 안 올라와요. 걷는데 무너져요. 자꾸 계단 못 올라가.
이거는 찍었는데 MRI상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마비를 일으키는 거라고 보고, 그거는 아까 뭐 신경차단술, 주사, 약물 치료 안 합니다. 마비가 있을 때는 바로 수술을 해줘야지 근육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수술한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돌아오지 않아요. 재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비가 있을 때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또 뭐냐? 내가 생활에 지장을 엄청 주는 거예요.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아까 말한 비수술적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게 힘들고,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원래 배드민턴 치는 걸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을 이제 잘 못 쳐.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보는데 내 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다. 다른 치료해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수술해서 고칩니다. 그래도 이 허리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의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하셔야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 허리는 수술하지 말라던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허리가 이제 무섭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은 엄청 많이 쬐어요. 디스크 하나 수술해서 한 15cm 째고 수술했는데, 요즘은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작게 째고 내시경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정상 활동하고 골프도 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게 허리 디스크 수술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수술이라는 건 항상 신중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경우에 해야 되지만은, 또 꼭 해야 되는 경우에 그걸 피하는 거는 또 환자분한테 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증은 아까 10분을 못 걷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협착증 수술을 하면은 잘 걷게 될 수 있거든요. 30분, 1시간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척추 협착증 수술은 잘만 하면은 환자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못 걷던 분이 30분, 1시간 매일 걷게 되면은 그만큼 신장병, 우리 성인병 같은 것들을 다 예방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척추 불안정증은 디스크가 이렇게 단단하게 인대나 수액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게 되면은 척추뼈가 흔들흔들거려요. 주저앉고 흔들흔들거리다가 앞으로 쑥 빠져요. 척추 불안정증의 결과로서 전방전입증, 아랫뼈에 비해서 위에 뼈가 앞으로 밀린다, 빠진다, 뒤로 보면은 어긋나고 층이진다라는 것을 척추 전방전입증이라고 하고, 척추 전방전입증에서도 선천적으로는 아니면 후천적으로 충격이 잘 가해져서 뒤쪽에 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분리증이 있다가 디스크에 자꾸 힘이 나빠지면서 밀리게 되면은 분리증에 더해서 전방전입증까지 같이 겹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렇게 불안정증, 분리증, 전방전입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나사못, 핀 고정한다라는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하는 방법은 안 좋은 디스크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인공뼈를 넣어서 디스크를 원래 높이대로 복원을 한 다음에 뒤에다 이렇게 나사못을 넣어주는 거예요. 척추 수술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단점은 피도 많이 나고 뼈가 붙어야 되는데 수술로서 회복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뼈를 붙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척추를 왜 붙이느냐, 뼈를 유압하느냐. 근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옛날부터 뼈를 붙이는 수술들을 많이 했어요. 손가락 관절염이 많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픈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움직일 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버리면 안 아파요. 힘도 쓰고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해본 수술들이고, 요즘은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움직임을 주지만은 인공관절이 없을 때는 붙여버렸어요. 지금도 발목도 인공관절이 있지만은 붙이는 게 더 결과가 좋아요. 힘을 잘 받고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통증이라는 거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움직일 때 아픈 거기 때문에 저렇게 척추도 유압술을 해주는 거고, 척추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너무 많아요. 한두 마디 유압한다고 해서 움직임의 제한이나 내가 진짜 유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단점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세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도 길고 피도 많이 나고 회복할 때 힘들다라는 거 플러스 우리 관절이 갖다가 손가락을 갖다가 얘를 유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모든 관절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임으로써 이 관절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망가져요. 빨리 망가지는 일이 생기는 것 같다가 인적분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 5번을 유압을 해놓으면은 3, 4번의 병이 10년 뒤에 또 생기는 거예요. 1명 중에 2명 정도가 10년 뒤에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마디가 망가져서. 아, 다른 데가 망가져서요? 4번, 5번은 수술을 해놓으면은 유압한 부분은 병이 안 생겨요. 거기는 이제 안 아픕니다. 평생. 대신에 다른 마디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척추의 특성 때문에 허리는 수술하지 말라던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방전이증 어긋나 있는 거 유압술 해놓으면은 이 상황은요, 이분은 지금 너무 괴로워요. 10년 뒤에 수술을 한 번 더 할까 말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못 걸어요. 아파서 죽어요. 주사 맞고 시술해도 너무 힘든데 고쳐놓으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0명 중에 2명 안에 안 들게끔 관리를 잘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가서 또 이제 뭐 저희 병원에 이제 뭐 어촌, 농촌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데 일 많이 하면은 뇌가 망가지는 거고 관리 잘하면은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 다 말씀드렸는데 보고 처음부터 디스크를 다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1번은 허리 숙여서 일하는 거나 무거운 거 들기, 오래 앉아있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걷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 운동, 체중 관리, 걸으면서 살도 빼고요. 나이 들면은 운동한다고 살 안 빠지거든요. 식단 조절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질문. 경증성 압박골절이 있을 때 어르신이 이제 너무 아파서 활동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볼시멘트를 넣는 건데요. 내가 어르신이 어느 정도 화장실을 걸어 다니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뼈는 부러지면 아물거든요. 젊은 사람은 뼈가 붙는데 한 달이 걸리지만은 나이 들면 3개월, 6개월 걸려요. 그 상태가 돼서라도 자연적으로 아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통증 조절 잘해주고 골다공증 치료 잘해주면은 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화장실도 기어가고 못 걷는다. 그게 뭐 계속되면은 안 좋, 아까 사람 걸어야 돼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못 걸으면은 시멘트 하는 겁니다. 디스크는 운동으로 자연 치유가 되나요? 운동으로 네.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운동보다는 네. 디스크가 있을 때 아까 제가 강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면역세포하고 대식세포가 터져나가는 디스크 조각을 잡아먹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치유의 개념이 될 수가 있고 그 약해진 디스크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등 근육, 배 근육이 발달이 되면은 결과가 안 아프고 잘 지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잘못된 자세가 너무 숙여서 아까 그 한 것처럼 잘못된 자세를 드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좀 해두시라. 그러니까 근육이 너무 약해서 정말 작은 물건으로도 이제 힘줄염이나 근육이 인대가 다치는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좀 해놓으면은 그럴 일들이 좀 줄어듭니다. 시간도 됐고 질문도 충분히 다들 해주신 것 같아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